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년 이주환입니다. 여러분의 사춘기는 언제 찾아왔나요? 고전적인 중2 때? 아니면 중2보다 무섭다는 초4 때? 여기 계신 모두의 사춘기가 언제 왔는지는 정확히 알기 힘들겠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사춘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며 나 진짜 사람 됐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사춘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게 어제 면학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 어제 면학 시간이나 혹은 오늘 8면학 때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은데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펜을 들기보다는 책상에 드러누워 잠을 청하기를 선택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많은 과제나 인간관계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뜨끔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사춘기는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인 전두엽은 사춘기를 맞으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13살에서 14살 때까지 어느 정도 발달했던 전두엽이 새롭게 재구축된다는 얘기인데요.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을 들여다보면 사춘기의 뇌가 어떤 모양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건축 자재들이 널려져 있고 군데군데 부서진 곳이 많은 건물처럼 사춘기의 뇌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로 인해 사춘기 때는 다면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 판단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미리 예측해 계획을 세우는 등의 일을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기를 어려워하니 이성보단 감성이 앞서고 감정은 파도를 치게 됩니다. 이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짜증, 감정적, 본능적, 무기력증 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무기력증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주일에 발표 수행이 4개, 장문이 2개, 전공학술제와 동아리 개인 발표가 있는 주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캥얼 눈을 하고 학교에 좀비처럼 도착한 여러분은 칠판에 종이 한 장이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리는 법이 없죠. 6단위짜리 심화 영어, 15점짜리 조별 과제 수행평가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정확히 시험이 17일 남는 날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휘몰아치는 과제를 끝내고 주말에 집에 가서 또 다른 과제를 위해 노트북을 켰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은 수행 공지를 처음 봤을 때처럼 화가 나 있는 상태이신가요? 아마 화가 나 있기보다는 진짜 하기 싫다라는 이런 무기력한 마음으로 차일피일 과제 제출을 미루기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요란스럽게 거치며 차츰 무기력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텅 빈 채로 억지로 책상에 보여주는 식으로 앉아있다 보니 하염없이 지치기만 했고 그렇게 지치니 더욱더 공부는 하기 싫었고 또다시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저는 이 무기력증을 꼭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고쳐보려고 정말 원대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체조를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학교에 미리 도착해서 예습을 하고 있기. 제가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을 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았겠죠? 장렬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계획을 맨 처음에 세웠을 때 왜 실패한 걸까? 라면서 계획을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제가 저에게 너무 거창한 역할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은 걸음마도 떼지 않은 아이가 달리기를 해보겠다고 달리기 트랙에서 아장아장 거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걸음마부터 먼저 시작하기 위해 아주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내 칭찬과 남의 칭찬을 적어보기. 그래서 당장 노트를 사서는 제 칭찬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자기 혐오가 심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노트를 펴고 30분 동안 한 일은 의미 없는 낙서를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제 칭찬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남의 칭찬부터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류 혐오자였습니다. 정말 쓸 말이 아무것도 생각나질 않았어요. 이게 제가 첫 주에 썼던 노트의 내용인데요. 숨을 잘 쉰다, 지각을 잘 안 한다, 숙제 빨리 베낀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칭찬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주가 지나자 저는 조금 조급해졌습니다. 제가 칭찬을 하는 것에서조차 무기력해졌기 때문이죠. 화요일부터 불안불안하던 마음은 금요일이 되자 대체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주가 됐을 때의 내용인데요. 과제도 항상 제일 먼저 제출하고 지각도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성실하다처럼 칭찬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되니 할 일의 우선순위도 차근히 세울 줄 알고 계획한 일은 그 자리에서 끝내는 끈기가 있어서인지 항상 성실하다처럼 남에게 근거를 들어서 칭찬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에서 내가 담고 싶은 점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감도 할 수 있었고, 그런 타인을 칭찬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진 않았구나, 잘했어 라면서 사소했던 자연스럽게 공감도 하면서 저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도움이 될까 싶었던 사소했던 이 목표가 거대한 승자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그렇게 저는 사춘기를 극복해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뇌가 사춘기라는 이름 하에 대청소를 하는 기간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중대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죠. 우리는 때때로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주 중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춘기라는 커다란 삶을 넘을 수 있도록 해준 방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소한 칭찬 쓰기였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여러분도 큰 문제에 앞서 겁부터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어 한계 없는 삶에서 한계 없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